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DFB 포칼컵에서 자르브리켄에 상상할 수 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3부 리그의 팀은 90분 동안 두려움 없이 경기를 펼쳤고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터뜨리며 2라운드 승리를 완성했는데 2021년 1월 같은 대회에서 홀슈타인 킬이 바이에른을 역전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홈팀 자르브리켄은 한 팀처럼 끈질기게 공격과 수비를 펼쳤고 팬들은 경기장에 놀라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자르브리켄은 90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어떻게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은 전반 45분 동안 단 한 번의 진정한 기회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바이에른은 마티스 데리히트까지 무릎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데리히트는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전과 같은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도르트문트에서 열리는 대어 클라시커를 위해 빠르게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같은 부상을 당했는데 현재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아직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데리히트가 내측 측부인대 부상을 당했다는 초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부상 정도는 추가 검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이에른의 부끄러운 컵대회 탈락 후 프라운트는 자르브리켄의 승리는 과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전반전이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짱도 없고 템포도 없고 공격성도 없고 그런 식으로는 상대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르브리켄의 승리는 과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망이 큽니다. 바이에른은 2019-2020 시즌에 DFB 포칼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지난 시즌 8강에서 프라이부르크에 의해 탈락했습니다. 90민에서는 바이에른이 자르브리켄에 2대1로 패하며 DFB컵에서 큰 불명예를 안았고 이는 뮌헨팀이 2020년 이후 이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선수 평가를 했는데 마티스 텔과 함께 김민재에게 최하점 1점을 부여했습니다. 김민재는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데리히트 교체 이후 공경에 처했습니다. 1대1이 된 실점한 골은 그의 잘못이었는데 처음에 잘못된 패스를 내줬고 마지막 선수로서 경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에도 김민재는 몇 장면에서 다시 흔들렸고 종료 직전 실점할 때는 상대 선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진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평가가 비슷하네요. 바이에른과 자르브리켄의 경기에서 텔은 선발 11명 중 다소 창백했고 김민재는 방향 감각을 잃었다. 손트하이머가 1대1로 만들기 전 크레치에게 볼을 건네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플레이 빌드업에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잦았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오만하지도 않았고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100가지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이상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옳습니다. 명쾌한 설명은 없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정말 베를린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상대를 축하해야죠. 오늘 해리케인을 교체하지 않은 것은 햄스트링을 느꼈다고 했고 교체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가 끝까지 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기고 함께 집니다. 가혹한 패배였고 힘든 저녁이었습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노가웃 경기였기 때문에 최악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 패배는 아닐 것입니다. 패배는 싫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르브리켄의 승리를 축하해야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영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기회를 놓친 후 후반 추가 시간에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자르브리켄에게 축하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실수를 했지만 오늘 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큰 타격을 입었지만 좋은 점은 이틀 후에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칼 2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팬들도 화가 났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토마스 뮬러, 키미 사네, 마티스 텔, 부나 사르만이 경기 후 원정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곧바로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에 밀러는 동료들을 비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팬들은 결과와 경기에만 더 신경을 씁니다. 축구에서는 경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팬들의 의견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너 명의 선수만이 팬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팬들은 여기 원정 경기를 보러 와서 우리를 응원했습니다. 최소한의 보답은 해야죠. 박수를 100번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탈의실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팬들은 감독과 선수들이 변하길 바랍니다. 선수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투엘 감독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베스트 11에 못 미치는 라인업을 내보냄으로써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번 경기가 쉬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수들은 이를 믿은 듯 그 기대에 부응하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더 나은 전술적 접근 방식은 가능한 한 최고의 11을 출전시켜 빠르게 몇 골을 넣은 다음 하프타임에 교체 선수를 투입해 선발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데리흐트가 부상으로 빠진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하위 디비전 팀이기 때문에 선발 선수들을 쉬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경기였고 우리 B팀이 경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데리흐트도 경기의 역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팀이 아닙니다. 득점을 노리는 개인 선수들의 집단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심장도 없고 킬러 본능도 없죠. 케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긴 시즌이 되겠군요. 경기장에는 진정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재능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리더가 아닙니다. 키미히는 모두에게 화만 냅니다. 밀러와 노이어는 리더이지만 지금까지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라운드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케인은 아직 적응 중입니다. 나머지는 재능은 있지만 리더십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루이, 알라바, 티아고, 훈멜스, 페레시치, 에르난데스를 CL팀에게 잃었습니다. 그 리더십을 다시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기를 뒤집는 선수들이죠. 도르트문트전을 위해 선수들을 쉬게 한 투엘 감독의 라인업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경기장에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충분히 나쁘지 않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선수들을 코칭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30분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시간 동안 바이에른 선수들이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 속으로 드리블을 시도하고 특정 선수에게만 크로스를 시도하고 거의 모든 선수가 필사적으로 슛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충분히 원하지 않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패턴, 라인 브레이킹 1, 2초 수비를 무너뜨리는 화학적 결합을 연습하지 않은 것일까요? 만약 우리 미드필더진이 크레치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크레치이에게 있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키미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은 감독에게 있을까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올 시즌 내내 그리고 거의 모든 선수단에 걸쳐 있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노력과 실패가 엉성하고 부진한 플레이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